예, 지난주 대통령 출국 이전에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이번 순방의 중요한 의미로 보고 사전 설명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물론 참사라는 표현까지 써야 할지는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외교부 취재하는 이정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일 회담부터 좀 보죠.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있는 행사장을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네, 전례가 있긴 합니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회담 때 아베 총리의 숙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이전 회담이 문 대통령 숙소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번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대통령실은 양국이 흔쾌히 회담이 합의했다 이런 발표까지 사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도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양국 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안보실이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의 발표 이후에 일본 측에선 계속해서 불쾌하다라는 반응이 나왔었고요. 예. 이미 회담 개최를 발표한 우리 입장에서는 성사시켜야 했고 결국 안보실의 성급한 발표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한 셈입니다. 예, 뭐 약식 회담이든 간담이든 이제 두 정상이 만난 건 사실인데 이 회담 이후에 양국 발표에도 좀 온도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고 했는데 예. 일본에서는 간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식 회담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긴 일본 내부의 정치적 상황도 반영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일본 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한일 회담 개최 발표를 머뭇거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가 정식 의제가 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나 그동안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돼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 내 반한 감정이 또 현재 좀 크다 뭐 이런 점도 고려는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일명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고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 여파가 이번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한일 정상이 이번에 2년 9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앉았고 일본이 민감해하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자, 물론 뭐 형식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합니다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찾아간 건 결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테고 그 역시 평가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미회담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는데 행사장에서 48초밖에 못 만났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걸 플랜 B라고 설명을 하면서 정상 간 환담 결과 자료를 짤막한 일정 3개로 묶어서 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 총회처럼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여러 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정됐던 회담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역시 안보실이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윤 대통령 운신의 폭을 좁힌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건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사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정현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외교 안보 라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보실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자체적으로도 이번 실책에 대한 전후 과정을 복귀해보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외교 참사라는 야권의 주장 가운데 실체적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조문록을 왼쪽에 쓰면 결례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 정상들도 왼쪽에 쓰는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사실과 다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실책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외교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외교는 뭐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그러나 이걸 지나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되겠군요. 예, 이정현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